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저는 차퉁입니다. 원래 제 유튜브 업로드 날짜가 수요일과 금요일인데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영상을 좀 찍습니다. 오늘 제가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고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자면 제 유튜브가 이제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제가 구독을 해달라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제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론을 짧게 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좀 될 것인데요. 자, 보시면 오늘 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증시의 주요 이슈 점검을 좀 할 것인데요. 증시의 주요 이슈 점검을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빠졌는지, 어떤 악재 때문에 떨어졌는지,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시의 저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코스피의 저점, 코스닥에 대한 저점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는 폭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지만 계좌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드릴 건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알려드릴 것이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것에 맞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이슈 점검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증시 악재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조기 긴축,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 세 가지인데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는 신선한 악재가 있어야지만 크게 급락을 합니다. 신선한 악재가 아니라면 너무나 크게 급락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슈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하게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미국과 영국의 대사관 가족들을 본국으로 대피를 시켰다는 점, 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쟁은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좀 되나, 분명히 전쟁이 날 듯한 느낌으로까지 굉장히 이제 퍼질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김정은과 트럼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로 첫 번째 악재입니다. 이게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대박으로 이제 막 손실을 입는다 이런 것보다는 러시아에서도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나 현대차나 이런 거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의 피해는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경제적으로 너무 큰 피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증시는 저점을 곧 잡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자, 그 두 번째, 미국의 조기 긴축, 이거 하루 이틀 있었던 거 아니죠? 원래 증시가 많이 올라가면 긴축을 합니다.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 또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러면서 증시를 방어하기도 하고 증시를 과열을 낮추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있었던 이슈입니다. 그냥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나왔던 이슈인데 원래 항상 있었던 이슈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장이 떨어지면 금리 인하하고 시장이 올라가면 금리 인상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금리 인상은 고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점을 형성하는데 이것만으로 대폭락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건 대폭락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대폭락장을 만들 수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졌다 금방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이것 또한 항상 나오는 이슈예요. 이번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급등했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니까 떨어지는 건데 원래 항상 나오는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증시 이슈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없다. 어떤 말이냐? 신선한 악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신선한 악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코로나, 그다음 경제 대위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신선한 악재인데, 그런 신선한 악재가 없다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증시 이슈 점검을 했을 때 대폭락장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슈는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증시의 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저점은 바로 무엇으로 알아보냐?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월봉 차트, 시장의 월봉 차트로 증시의 저점과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월봉 차트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바로 보시면요. 자, 증시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증시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반등, 지지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형국이 아니라면 좀 어렵습니다. 자, 잘 보세요. 과거에도 증시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죠. 근데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반등이 좀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월봉상 전고점 부근. 월봉상 전고점 부근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 2% 정도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등 나오니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깨지니까 급락을 하죠. 또 깨지니까 급락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여기다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저항막과 하락, 돌파하니까 급등, 지지하니까 올랐다가 이탈하니까 급락,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저기 고점 형성된 구간에서 저항막과 하락을 하죠. 저항막 받고 폭락을 하죠. 그 다음에 돌파 이후에 증시 급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가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 이게 월봉상 라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월봉 차트의 지지 라인대는 2600포인트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전고점이 2600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에서 지금 전고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2600 정도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간보다 한 5% 정도 더 5%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요. 자,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저점이 거의 다 왔는데 전고점에 지지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전고점에 지지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있는 저점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저점대가 어디냐? 840포인트 정도 된단 말이에요. 840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890이니까 한 5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진다면 한 5, 6% 정도? 5% 정도? 6% 정도? 이 정도까지 더 떨어진다면 증시가 단기적인 저점을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의 차트 분석, 월봉 차트 분석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단 2600포인트가 중요한 건데 이 위아래로 또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2650에서 2550포인트 정도가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다?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845포인트에서 835포인트 5포인트 정도까지가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증시의 저점은 지금보다 현재 포인트보다 5% 정도는 더 떨어져야지만 증시가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한 5% 정도,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 정도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악재가 확 나와버린다, 뭐 침공을 했다, 뭐 등등 악재가 나와버린다면 좀 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방 올라옵니다. 혹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다 한다 하더라도 800대를 좀 깼다가 금방 올라올 거거든요. 그 다음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시면 요 정도 저는 한 2000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터져가지고 갑작스럽게 터졌다, 2300에서 200 정도, 요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올 걸 반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악재가 안 터진다면 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새로운 악재가 터진다면 좀 더 밑으로 봐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을 좀 보려면 기본적으로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의 월봉 차트 이런 것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월봉 차트에 지금 20선이 2,800원이에요. 2,800원. 지금보다 250원. 그러니까 10% 정도 더 올라가면 저항대가 있단 말이에요. 코덱스 코버스. 그럼 증시가 5% 떨어질 때 10% 올라가는 코버스니까 증시가 5%만 더 떨어진다면 인버스는 10% 정도 더 올라가겠죠. 최대 맥스가 단기적으로는 한 저 정도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저항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20선도 있지만 그 위에 저항대도 있거든요. 그 위에 저항대가 얼마냐? 4,850원, 4,870원이에요. 그럼 현재 구간보다 170원 정도 올라야 되니까 4% 정도 더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덱스, 코스닥, 인버스 4% 정도 더 올라야 된다면 증시도 한 4% 정도에서 5% 정도 더 떨어진다면 저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5% 정도, 4, 5% 정도 더 올라야 되고 코덱스, 인버스, 코버스 같은 경우에 10% 정도 더 올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인버스 ETF들도 5%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ETF 상품도 5%, 그 다음에 증시의 저점도 5%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한 5% 정도 더 조정이 나온다면 2%짜리 뭐 한 두세 번 정도 나온다면 분명히 저점이 잡혀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를 보시면 오늘 자 볼린저 밴드 이탈했죠. 그 다음에 RSI 스토캐스틱 뭐 다 나왔습니다. 그 RSI 같은 경우에서 10에서도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 반등이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저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거래량이 또 증가되고 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다가 거래량 증가되면 고점이다. 이걸 반대로 놓으시면 떨어지다가 거래량 증가되면 저점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대금이 증가되고 있는 중이고요.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누군가 매수가 들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거래대금이 증가되고 거래량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지금 RSI 신호 나오고 있고 볼린저 밴드 이탈하고 있죠. 그래서 저점 신호는 나오고 있다. 근데 확실한 지지 라인대가 없어서 아직 지지받고 반등을 쭉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좀 기다리시면 되고 저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구간 2650에서 2550, 그 다음에 코스닥은 2450에서 2350 요 정도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폭락장에서 계좌 역전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신원분들이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등시 매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승부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반등시 매도는 증시가 한 5% 정도 더 떨어지면 이제 올라갈 것이니까 떨어졌다가 반등 나올 때 이럴 때 잠시만요. 떨어졌다가 반등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동안 물렸던 것들을 버텨서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이고 존버형도 똑같습니다. 그냥 오르든 내리든 일단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일단 이거는 우리 시험분들이 혹시나 자신의 관점이 이렇다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새로운 승부형이 제 관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증시가 5% 정도 더 빠지면 뭐 할 수 있죠? 저점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강력 배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손실을 입고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제가 분명히 증시에서 절대 깡통 차는 패턴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런 차트는 손절 안 하면 깡통 찬다. 이런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에 꼭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패턴들은 전부 다 매도를 치세요.
전부 다 매도를 쳐버리시고 나서 손절 쳐버리고 나서 현금을 만듭니다. 자, 손절을 치고 현금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손절을 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전략들이 있어야지만 손절을 친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손절을 치지 않고 그냥 존버라거나 그냥 반등시 매도까지 기다린다면 저는 이거는 정말로 좀 어리석은 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라면 존버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면 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저는 지금 손절을 하고 나서 뭔가 이제 강력하게 승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갈아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고 손절 치고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 현금 만들어야 될 패턴은 알려드렸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깡통 차는 패턴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패턴의 종목들은 싹 다 매도 치세요. 매도 치고 나서 현금을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승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승부. 그래서 우리 시험분들은 새로운 승부형인지 존버형인지 반등시 매도형인지를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새로운 승부형이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승부형을 좀 볼 것입니다. 증시가 잘 보세요. 증시가 저점 신호가 나오는 중이에요. 냉정하게 보세요. 증시가 저점 신호가 나오는 중이고요. 볼린저 밴드 이탈, RSI 이제 30 이하 떨어졌죠. 분명히 증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지지라인 때만 없을 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은 전부 다 갖췄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그 다음에 종목들도 낙폭 과대가 많이 나오는 중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증시가 저점을 잡으면 종목들은 수직 급등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곳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박자인데 증시 저점 플러스 종목 낙폭과대 플러스 배팅이거든요. 이게 3박자인데 증시가 저점 나온 곳에서 종목이 그리고 낙폭과대가 나온 종목 중에서 확실한 종목을 배팅하자라는 게 바로 3박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배팅.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는 이벤트의 이슈를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대선입니다. 바로 대선이에요. 바로 3월 9일에 대선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2월엔 분명히 한번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2월 달엔 증시가 좀 더 떨어진다면 저점을 잡을 것이고 2월 달에 또 분명히 대선주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2월 달에 급반전이 쫙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다른 종목들도 급반등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슈가 확실하고 일정이 정해져 있는 대선주들이 급반등이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목의 낙폭과대, 자,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장의 저점 잡아야 되고 종목의 저점은 엔벨로프로 잡아라 말씀드렸죠. 엔벨로프로 잡아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대선주 중에서 엔벨로프 이탈된 종목들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중에서 저 종목들 중에서 승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증시가 더 떨어질 것인데 5% 정도 더 떨어질 것인데 최대 그럼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시면 그러고 나서 2월 달엔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상승을 해봤자 어차피 3에서 50% 이 정도면 끝이에요. 끝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손절 치고 나서 강력하게 한번 배팅을 하고 나서 2월 달에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으로 나머지 손절 금액도 또 손절 치세요. 아니면 다른 종목 또 갈아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과거 대선 종목들의 흐름들도 제가 한번 봐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플에 제가 좀 올려놨거든요. 자, 차트형의 투자 전략 들어가시면 제가 폭락장 이렇게 대응하세요. 관심주까지 제 리스트 다 공개시켜 놨습니다.
공개시켜 놨으니까 여기서 클릭을 해서 관심주까지 다 보시면 돼요. 이 어플은 100% 무료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차트용에 새로운 승부 관심주 리스트를 저기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증시. 자, 증시는 분명히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왔다가 어떻게 된다?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린 것은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분명히 대선주들이 마지막 상승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 상승이 나오고 나서 증시가 반등 나온다면 이 위쪽에서 우리를 뭘 해야 되냐? 꽃버스랑 인버스를 배팅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 20선 이탈했죠. 월봉상 20선 이탈하면 떨어진다 했잖아요. 월봉상 20선 이탈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월봉상 20선을 종가상 이탈하니까 떨어지죠. 분명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종가상 이탈까지 나온다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월봉상에서 20선 종가상 이탈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한 두 달간 반등, 두세 달간 반등 나오다가 쭉 떨어지죠. 그죠? 이런 시기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매도를 치고 꽃버스나 인버스를 모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추가 폭락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제 꽃버스랑 인버스 수익을 내고 나서 그 다음 종목에서 바로 저점 매수를 해서 큰 상승을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 전략은 딱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대선주를 먹는다. 두 번째 꽃버스 인버스를 먹는다. 세 번째 꽃버스 인버스를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종목의 저점에서 매수한다.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계좌 대비 2배, 3배, 4배는 금방 먹습니다. 이 정도의 가이드만 잡아서 한번 승부를 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선주부터 드셔야겠죠. 제가 과대낙폭한 괜찮은 대선주의 리스트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 차트용 어플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트용 어플은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 제 영상에 보시면 아래쪽에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럼 아래쪽에 차트용의 이거 다운로드 방법, PC 버전도 있어요. 카페처럼 안드로이드, 아이폰, PC로도 되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못 보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 아래에도 제가 해놨습니다. 이것도 꼭 이렇게 깔아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했고, 제가 총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총정리. 오늘 영상이 좀 긴데 총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시장은 단기적인 반등 후에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꽃버스, 인버스를 좀 준비를 하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증시는 5% 정도 더 빠지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단기적인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두 달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증시가 5% 더 떨어질 때 분할 매수로 과대 낙폭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돼요. 그건 저는 바로 대선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정해져 있고 모든 종목이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더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대선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시의 저점 신호, 종목의 낙폭과대, 일정이 정해져 있는 이 세 가지 3박자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승부를 한번 보시고 나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관심주 리스트는 어플에 올려놨습니다. 어플에 올려놨고, 다섯 번째는 대선주 먹고 나서 인버스, 꽃버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 저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돼버린다면 계좌가 한 3배는 증가될 것입니다. 3배. 지금 현재 대비해서. 아시겠죠? 요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형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